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12일 멤버십 영상을 공개합니다. 영상 주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사야 하는 아파트, 수도권의 많은 아파트 중에서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될지 고민되실 때 오늘 영상은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 멤버십 영상은요, 주3회 멤버십 전용 영상을 따로 올리고요. 월 8,990원에 청약, 내 집 마련, 투자, 재개발 모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멤버십 영상으로 다른 인생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아파트 3가지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레버리지, 두 번째는 소비 패턴의 변화, 아파트를 사면서 다른 자산에서 사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인생을 살더라. 그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큰 차이를 난다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아파트의 자석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자산도 아파트를 재테크 측면에서 이길 수 없다 말씀드렸죠. 자, 오늘 주제는 더 중요합니다. 어떤 아파트를 사야 할까요? 상담을 해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아서 오늘 영상 주제로 잡았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투자한다면 어디를 살까요? 꽤 많은 비율로 내가 아는 동네를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는 동네는 대부분 내가 살고 있는 동네죠. 그래서 일산 거주자는 대부분 일산 지역의 다주택자로 있고요. 의정부 거주자는 의정부 지역의 다주택자, 남양주 거주자는 남양주 인근의 다주택자가 되어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 솔직히 서울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면요, 뭐 경기 북부든 남부든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다 수익이 납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영향이 있을 것이다. 다만 선호도에 따른 상승 순서가 다르다는 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수요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의 특징이 있어요. 자, 보통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장기간 횡보 또는 약보합 상태를 이어가다가 갑자기 폭등을 해버려요. 그래서 몇몇 아파트의 그래프를 볼게요. 자, 거의 10년 가까이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갑자기 2020년 말부터 그냥 급등해버리죠. 여의도 그렇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가 어디서 많이 나타난다? 경기 북부 지역이나 인천 지역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야, 그러면은 선호도 높은 지역은 어떤데? 이런 그림입니다. 올라가고 조정받을 때 떨어지고 올라가고 조정받을 때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집은 하나도 안 오르는데 선호도 높은 집은 올라가요. 그래서 야, 내 집 팔고 이 집을 사요. 그때부터 이 아파트가 판 집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자, 그런 케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앞으로 한국은행은요, 유동성을 급격히 풀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서서히 장기간 걸쳐서 금리도 서서히 낮출 것이고 유동성도 조금씩 풀어나갈 겁니다. 왜냐면은 가계부채나 부동산 시장 과열을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이청용 총재도 같은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선호 높은 지역과 아닌 지역의 차이가 분명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파트는 익숙한 곳이 아니라 선호도 높은 지역으로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호도 높은 아파트는 어떻게 정할까? 3가지를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소속감이 있는 곳. 두 번째는 엄마들이 좋아하는 곳. 세 번째가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입니다. 이 3가지 아마 여러분들 어렴풋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이것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소속감이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동창회에서 친구들끼리 만났어요. 자, 친구들을 물어보죠. 오랜만에 만났어요. 너 회사 어디 다니냐? 그랬더니 친구가 삼성전자 다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만한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 이름을 이야기해요. 근데 중소기업 다니면 어떻게 답변해요? 너 회사 어디 다니냐? 나 개발해, 나 디자인해, 나 기획해, 나 엔지니어야.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로 답변을 합니다. 왜? 회사 이름 말해도 모르니까요. 아파트도 똑같습니다. 다들 어디 살아? 나 그라시움 살아. 나는 광교. 자, 이렇게 답변하면 상대방은 살기 좋은 곳에 잘 살고 있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도 알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자, 만약에 다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 어디 살아? 나 여기 고양시 성사동에 살아. 아파트만 이름 얘기하면 모르니까 동네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거기가 어디야? 3호선 원당역 근처. 이런 곳을 피하시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너 어디 살아? 나 풍산지구가 어디인데 5호선 하남시청역 인근에 있어. 이렇게 답변하는 거 사람들이 대부분 모르는 지역을 피하시라는 거예요. 남들이
알만한 곳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비싸든 싸든이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특정 집단에 속해 있는 거주지를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3,000세대 넘는 매머드급 대단지, 신축 아파트 밀집 지역, 대표적으로 뉴타운 같은 곳이 있겠죠. 대형 신도시. 자, 왜 이런 곳을 좋아할까요? 간단합니다. 살기 편하니까요. 자,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학원가가 어디 생길까요? 빌라 밀집 지역에 생기진 않잖아요. 일단 아파트, 애들이 많은 지역, 그리고 아파트 밀집 지역에 생길 거 아닙니까? 대형 쇼핑시설,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 어디 많이 생기죠? 스타필드나? 아파트 밀집 지역에 생기죠. 지하철은 어디에 뚫릴까요? 아파트 밀집 지역인데 지하철 없는 곳에 먼저 뚫리죠. 그래서 이런 지역 중심으로 발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많아서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는 장점도 같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끊임없는 전세 수요도 동반이 된다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전세 수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지역 비싸서 못 사겠는데요? 비싸서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싸고 거래량 많은 대단지에서 빨리 시작하고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억대 아파트, 6억대 아파트, 현재 거래량이 많거나 향후 호재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많이 소개해드렸죠. 이런 거 참고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엄마들이 좋아하는 집입니다. DSR 규제 전면 시행 후에 달라지는 점이 있어요. 바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동시에 받는 게 어려워졌어요. 또 하나, 은퇴세대의 주택 매수가 제한이 됐습니다. 소득 대비 대출을 주다 보니까 은퇴세대가 담보가치만 믿고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여기에 원래 은퇴세대들은 갭 투자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취득세 중과 때문에 이 접근이 차단이 된 겁니다. 자, 현재 수도권 아파트는 누가 가장 많이 살까요? 단연 30대입니다. 뒤를 바짝 40대가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60대 60%가량이 40대 초반 이하에서 사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근데 30대부터 40대 초반의 내 집 마련 기준은 뭐예요? 자녀 교육입니다. 자, 가장 쉽게 좋은 집을 고르는 방법 간단하죠. 호객노노에 가시면 메인 화면에 학원가를 선택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아파트 단지 주변으로 학원이 몇 개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든 투자를 하든 주변에 학원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만약에 살고 싶은 지역 자녀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학원이 하나도 안 보인다? 가까운 시일내에 이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이들 지역은 수요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장 가실 때 제일 좋은 게 놀이터에 애들이 바글바글한 곳이 가장 좋아요. 자, 세 번째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입니다. 자,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경기 남부와 북부의 평균 매매가 차이를 봤더니 작년 3월 달에 1억 6,750만 원인데 10월 달에 무려 1억 9,253만 원까지 확대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30대와 40대 초반이 매수 주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사람들은 어디에 집을 마련할까요? 아니, 학원 옆에 산다며 무조건 학원 옆에 만들지는 않겠죠. 가장 우선적으로 되는 지역 고려 순위가 있습니다. 바로 회사 가까운 곳이라는 거죠. 자, 최근 2년 사이 일자리 관련 소식을 한번 볼까요? 2023년 6월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3 테크노밸리의 팹리스 지적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년 전에 이 소식 나왔었죠. 바로 삼성 300조 투자한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2026년에 첫 삽이 뜬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또 하나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도 이미 완공 단계에 들어가요. 여기 아직 근무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무하게 되면은요, 또다시 동탄 지역이나 경기 남부 지역에 수요 유입이 이루어져요. 자, 또한 위례신도시에 포스토홀딩스 미래기술연구소가 들어오기로 확정이 됐고요. 현대중공업도 판교에 R&D 센터를 만들기로 합니다. 두산도 용인에 연구 인력을 집결시킨다고 하네요. 자, NC소프트가 판교에 R&D 글로벌 RDI 센터를 만들기로 했고요. 성남에서는 백현 마이스 개발이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또한 복정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에 현대건설이 사옥을 지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자, 관련된 소식들 보시면요. 아, 대부분 경기 남부 지역의 일자리 집중 소식이 늘어나고 있구나. 딱 체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한 통계를 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 북부 종사자 증가수를 봤더니 22만 8천 명입니다. 경기 북부라면 뭐 남양주, 고양시, 파주시, 뭐 동두천시 이런 거 다 포함해서죠. 자, 근데 경기 남부, 한강 이남 지역의 종사자 증가수를 봤더니 무려
81만 2천 명이었습니다. 4배 가까이 차이 나죠. 재밌는 거는 화성시하고 용인시 증가 규모가요, 경기북부 전체 합친 것과 똑같았습니다. 성남시나 평택시 그리고 뭐 수원시처럼 요즘 대기업 많이 입주하는 지역은 포함도 안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용인시하고 화성시 하나만 봤을 때요. 그리고 요건 2021년까지 통계고요. 지금은 이런 쏠림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집을 잡아야 될지 딱 답이 보이는 거예요. 서울과 경기 남부의 알만한 대형 신도시, 신축 밀집 지역, 학원가, 매머드급 대형 단지, 뉴타운 등을 선택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얘들 지역이 싸요, 비싸요? 뭐 동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접근 가능하겠지만 대부분 비싸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서울 3대 업무지구에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을 잡으시면 돼요. 자, 내가 익숙한 곳이 아닌 남들이 필요로 하는 아파트, 아니면 앞으로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가족분들의 3주택을 응원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